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행렬의 연산을 정의를 해봤어요. 행렬의 더하기 빼기 스칼랍의 곱셈 이런 것들을 정의를 했죠. 그런 정의한 연산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계산들이 유효하다는 건데 어떠한 계산들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1번부터 보면은 행렬의 이제 a 더하기 b와 b 더하기 a가 같다. 그러니까 행렬의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 성립한다는 건데 뭐 당연해 보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계산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냥 좌변 계산해보고 우변 계산해봐서 같은지 이제 확인을 해보면 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직관적으로 좀 되게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라서 간단하게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넘어가 볼까 해요. 1번은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고 2번은 이제 덧셈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건데 이것도 뭐 당연해 보이죠. 그러면 3번, 4번만 이제 좀 보면 되는데 3번, 4번은 이제 새로 보이는 친구가 있어요. 요거 이제 숫자 0은 아닌데 행렬이에요. 근데 제가 일단 0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니까 행렬 a 더하기 0은 이제 0 더하기 a와 같고 그게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a가 나온다는 건데 이제 수학에서 이런 것을 이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그러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한다는 건데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행렬이라고 불러요. 얘가 이제 제로 매트릭스인데 그럼 도대체 이제 영행렬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영행렬 물론 이걸 만족하는 행렬이 영행렬인데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될까? 요 영행렬이 어떻게 생겨 먹어야지 요걸 만족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어 근데 이제 뭐 스칼라 0, 그 숫자 0과 이제 구분해 주면 좀 좋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내기도 해요. 근데 뭐 아마 다음부터는 이제 아마 그냥 모호함이 없다면은 그냥 숫자 0도 0으로 쓰고 영행렬도 0이라고 아마 쓸 거예요. 그래서 뭐 구분해주면 좋다. 자, 어쨌든 뭐 직관상 당연해 보여요. 얘가 어떻게 생겨먹어야 할지를 알 것 같은데 그냥 뭐 좀 굳이 알아보자면 어떻게 돼요? 행렬 A의 IJ 성분과 영행렬의 IJ 성분을 더하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행렬 A가 나온다고 했으면 행렬 A의 IJ 성분이 나와야겠죠. 덧셈의 정의가 이제 대응된 성분끼리 더해준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영행렬의 IJ 성분은 어떻게 돼야 돼요? 0이어야겠죠. 얘는 숫자 0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IJ는 이제 이미 IJ에 대해서니까 모든 행과 열에 대해서 영행열의 모든 성분이 0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겨먹은 게 땡땡땡 모든 성분이 0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겨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행열의 정의는 뭐예요? 모든 성분이 0인 행열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고 그게 뭐가 되냐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된다. 행열에서. 그럼 덧셈에 대한 영원도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4번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a라고 부를게요. 얘를 마이너스 a가 뭐냐면 덧셈에 대한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a랑 덧셈에 대한 영원인 마이너스 a를 더하면은 항등원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영행렬이 나오죠. 그러면 역시 우리가 또 궁금한 게 도대체 요 a의 여건이 어떻게 생겨먹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것도 뭐 직관상 당연해 보이지만은 또 굳이 알아보면은 행렬 a의 ij 성분에다가 마이너스 a 덧셈에 대한 여건이 마이너스 a에 ig 성분을 더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영행열이 나오는데 영행열의 ig 성분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영행열의 모든 성분이 0이니까 그냥 뭐라고 적으면 돼요? 0이라고 숫자 0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a의 ig 성분은 행렬 a의 ig 성분에다가 뭘 붙인 거예요?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렬 요거 a의 덧셈에 대한 영원인 마이너스 a는 어떻게 생겨 먹으면 되냐면 행렬 a의 모든 성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녀석인데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면 우리가 스칼라에 지난번에 정의를 했죠. 모든 성분에다가 우리가 어떤 스칼라배라는 것은 모든 성분에다가 그만큼 스칼라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분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라는 스칼라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a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덧셈에 대한 항등원 영원이 존재한다. 그것도 이제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아봤고 5, 6, 7은 별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뭐 스칼라 배에 대한 건데 스칼라 배에 대해서 적당히 이제 뭐 분배 법칙, 결합 법칙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연산들이 계산들이 가능하고 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뭐 사용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지난 시간에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빼먹어가지고 한번 간단히 알아봤고,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건 뭐냐면 여러 가지 행렬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좀 특별한 행렬들이 있는데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간단한 소개니까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냥 이런 행렬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알아볼 행렬은 정사각 행렬입니다.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그래요. 다른 뭐 정방 행렬이라고 그러는데, 정사각이라는 말에서 이제 그 가로 세로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행렬의 행수와 열수가 같은 걸 말해요. 행과 열의 수가 같은 행렬, n by n 행렬 이렇게 나타내죠. 그러니까 앞으로 알아볼 여러 가지 중요한 행렬들이 정방 행렬인 경우가 많아요. 일단 정사각 행렬이 있고, 두 번째로 영행렬, 위에서 살펴본 영행렬, 제로 매트릭스. 이건 정의가 뭐였어요? 모든 성분이 0인 행렬. 얘는 굳이 뭐 정사각 행렬이 필요 없어요. 모든 성분 0이기만 하면 되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다.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있는 것처럼 곱셈에 대해서도 항등원이 있는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단위 행렬이라고 그래요. 단위 행렬,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보통 I로 이렇게 많이 표기해요. 얘는 정사각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정사각 행렬끼리의 곱에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단위 행렬이라고 하고,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란 말은 이런 말이죠. 정사각 행렬끼리 이렇게 곱했을 때 그냥 지 자신이 나오는, 요때 이걸 만족하는 I가 뭐예요? 단위 행렬이다. 근데 요 만족하는 단위 행렬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하죠. 이제 요게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모든 대각성분이 1이에요. 그리고 대각성분이 아니면은 0인, 이렇게 생겨 먹은 행렬입니다. 이렇게 생겨 먹었으면 이걸 만족해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걸 인덱스로 쓰면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단위 행렬의 ij 성분을 적어 보면은 뭐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 요거 보면 숫자 5밖에 안 보여요. 1 아니면 0이죠. 언제 1이에요? i가 j랑 같으면 1이죠. 이제 대각성분이란 것은 행과 열이 같으면 대각이잖아요. 그러면은 대각성분이잖아요. 그러면은 i랑 j랑 같으면 1이고, i랑 j랑 다르면은 대각성분이 아니니까 요거는 0이죠. 요게 이제 단위 행렬의 이제 인덱스로 정의한 건데, 근데 요게 이제 뭐의 정의랑 같냐면, 요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게 크로네커 델타라고 해가지고 크로네커 델타의 정의입니다. 여기 크로네커 델타의 정의예요. 그냥 단위 행렬을 이제 인덱스로 나타내면 크로네커 델타가 됐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또 그 예전에 벡터 칼큘러스 공부 영상에서 그 서피스 노테이션 파트에 가면은 요거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그 간단한 계산법들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뭐 한번 간단하게 보여보죠, 여러분. 과연 이 정의가 요걸 주는지 한번 보면은, AI 곱한 거에 IJ 성분을 보면은 행렬의 곱에 의하면은 행렬 A의 IK 그리고 크로네커 델타의 KJ죠. 우리 단위 행렬을 크로네커 델타로 쓴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뭐 K에 대한 합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요거 K에다가 이제 1, 2 넣고 땡땡땡 넣어서 더하는 거잖아요. K에 대한 합이 시그마가 있으니까. 자, 근데 우리가 살아남는 것만 보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크로네커 델타가 0의 값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크로네커 델타가 0이면 다 죽어요. 여기. 그러니까 언제 0이에요? 요 K랑 J 두 개의 인덱스의 값이 다르면 0이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K에다가 이제 1, 2 땡땡땡 넣는데, K가 언제일 때만 살아남아요? J랑 같은 값을 가질 때만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K가 J일 때만 살아남아요. 여기에 이제 크로네커 델타가 여기 1의 값을 갖겠죠. K랑 그러니까 두 인덱스 값이 같으면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K가 J일 때 얘가 살아남고, 나머지 성분들은 어떻게 돼요? K가 J랑 다르면은 얘가 0이기 때문에 다 죽어요. 이렇게 다 0이에요. 이쪽은 뭐 말인지 아시겠죠? 대충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A랑 I랑 곱한 것의 IJ 성분이랑 그냥 행렬 A의 IJ 성분이랑 같다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AI가 A랑 같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또 성립하면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괜찮죠? 요 정의를 주죠. 요게 단위 행렬입니다. 곱셈에 대한 항등원 정상 행렬이에요. 요게 3번이었네. 4번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또 알아볼게. 전치 행렬.
전치 행렬. 이건 트랜스포즈라고 그래요. 트랜스포즈 매트릭스인데, 전치 행렬은 뭐냐면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다는 것은 이제 행과 열을 바꾸는 겁니다. 전치 행렬의 정치 행렬을 어떻게 표기하냐면 A의 정치 행렬을 해가지고 A 트랜스포즈 이렇게 위에다 T를 이렇게 적어요. 정의는 뭐냐면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의 I, J 성분은 A의 무슨 성분이랑 같아야 되냐면 행과 열을 바꾼다고 했으니까 I랑 J를 어떻게 하면 돼요?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J, I랑 같아요. A, J, I랑. A 트랜스포즈의 I, J 성분은 원래 행렬 A의 J, I 성분과 같다. 뭐 간단히 예를 들어볼까요? A를 뭐 1, 2, 3, 4, 5, 6이라고 하면은 뭐 전치 행렬은 굳이 뭐 정사각 행렬에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행렬에서 이렇게 가능하고 그냥 행과 열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A 트랜스포즈는 뭡니까? A의 1행이 A 트랜스포즈에 뭐가 되는 거예요? 1열이 되는 거죠. 1열. A의 2행이 A 트랜스포즈에 2열이 됩니다. 뭐 마찬가지로 A의 1열이 여기에 1행이 되고 뭐 이런 식이죠. 2열이 2행이 되고 뭐 그런 거예요. 뒤집는다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행과 열을 바꾸는 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뭐 A 트랜스포즈의 2행 1열 성분 이거 뭡니까? 2행 1열이니까 2행 1열이니까 2네요. 2. 2는 여기에 있는데 요 2는 뭡니까? A의 무슨 성분이요? 1행 2열 1행 2열 성분이죠. 얘네 두 개 바꾸면 되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행과 열을 바꾼다. 그게 전치 행렬이에요. 전치 행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 성질이 있는데 이제 두 행렬을 곱한 것의 전치 행렬을 구하면은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트랜스포즈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순서가 뒤집혀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뭐 트랜스포즈가 뒤집는 거니까 이것도 뭐 뒤집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뒤집힙니다. 이거 어떻게 보일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A, B 트랜스포즈의 I, J 성분을 봐봐요. 그러면은 트랜스포즈 정의에 의하면은 A, B의 무슨 성분과 같아요? J, I 성분과 같죠. 행과 열을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건 행렬의 곱에 의하면은 A의 JK, B의 KI 이렇게 쓰면 되죠. K에 대한 합이 앞에 시그마 생략되어 있어요. 제가 귀찮으니까 생략할게요. 이번에 썸멘션 컨벤션 해가지고.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순서 바꿨으면은 행렬의 곱인다고 순서 어떻게 바꿔야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덱스 나타내면은 그래서 AIJ라고 하면은 요건 뭘 뜻해요? 행렬 A의 IJ 성분을 뜻하죠. 그러니까 성분이란 건 뭐예요? 행렬 안에 그 배열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걔네들은 뭐예요? 스칼라예요, 스칼라. 얘는 스칼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칼라는 이제 뭐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랑 똑같죠. 그러니까 인덱스로 표현하면은 스칼라 취급이기 때문에 이런 게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트랜스포즈로 바꾸면은 두 개 이제 열과 행과 열을 바꾼다고 했으니까 IK로 쓰고 이도 트랜스포즈로 바꾸면은 KJ로 쓰면 되죠. 여기 KK 같으니까 행렬의 곱의 정의네요. 그러니까 B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트랜스포즈의 I, J.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면 A, B 트랜스포즈의 IJ 성분과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의 IJ 성분이 같으니까 땡땡땡 이런 얘기죠.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뭐 3개짜리도 마찬가지예요. 3개짜리로 하면은 뭐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죠. 3개짜리는 뭐 이거 마찬가지예요. 뭐 요거 하나를 BC를 뭐 D라고 두면은 뭐 마찬가지로 보일 수가 있어요. 2개짜리는 위에서 이렇게 뒤집혀서 나온다고 했고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또 뒤집혀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뒤집혀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뭐 N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몇 번이더라? 여기 4번이었네요. 그럼 5번은 뭐라고 할까? 5번은 대칭 행렬. 대칭 행렬은 이제 시메트릭이죠. 글씨 날라가는데. 대칭 행렬은 대칭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대칭이라는 의미는 이거예요. 뒤집어서 같으면은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뒤집는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4번에서 뭐라고 했어요? 트랜스포즈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 트랜스포즈 전치 행렬이 자신과 같으면은 대칭 행렬이에요. 인덱스로 나타내면은
뭐 그러니까 IJ 성분과 전체 행렬이라는 거 이거 행과 열을 뒤집는 거잖아요. 뒤집어도 같으면은, 그러니까 행과 열을 뒤집어도 같다면은 대칭 행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일 하나 들어볼까요? 뭐 3x3로 해볼까요? 3x3 하면 뭐 1, 2, 3, 4, 5, 6 뭐 이런 행렬이 대칭 행렬이에요. 그러면 A 트랜스포즈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뒤집어도 똑같아요, 여러분. 뒤집어도 똑같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A가 대칭 행렬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보면은 요 녀석이 A12죠. 그럼 요 녀석이 뭐예요? A21인데 A12랑 A21이랑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얘도 당연히 정사각 행렬이고 정의는 이렇습니다. 여기 대칭 행렬이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5번이었네. 그럼 6번은 대각 행렬. 대각 행렬이라는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름에 그 정체성이 다 녹아 있어요. 대각 행렬, 다이아그라매틱스인데, 그러니까 얘는 대각 성분이 아니면 다 0이에요. 얘도 정사각 행렬인데 보통 D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대각 성분만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0이에요. 그러면 대각 성분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인덱스로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행렬 D의 IJ 성분이 0이죠. 언제 0이에요? IJ랑 다르면은, 그러니까 대각 성분이 아니면은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물론 대각 성분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런 겁니다. 근데 대각 성분이 재밌는 거라고 하기면 뭐 좋은 점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 해봅시다. 뭐 A를 2003이라고 해보면은 뭐 대각 행렬이에요. 그럼 A의 제곱을 계산하면은 A의 제곱이라는 건 A 곱하기 A를 말하는데 2003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2의 제곱, 이렇게 하면 0, 이렇게 하면 0, 이렇게 하면 3의 제곱이에요. 이 쭉쭉 해보면 아실 수 있는데 A의 K제곱 하면은 2의 K제곱, 3의 K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계산이 엄청 간단하죠. 네. 그러니까 대각 행렬의 좋은 점은 계산이 용이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거듭 제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뭐 계산해서 대각 행렬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꼭 모든 행렬이 대각 행렬이 아닌데 대각 행렬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말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대각화 챕터를 공부하면은 어떤 행렬을 대각 행렬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거듭 제곱 같은 걸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응용 문제에서 이렇게 대각화를 통해서 대각 행렬을 표현하고 계산을 쉽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고, 7번은 뭐랄까요? 또 삼각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삼각행렬. 삼각행렬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상삼각행렬이 있고 하삼각행렬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이제 upper triangle라고 얘는 lower triangle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상삼각 행렬은 여기서 U 따가지고 U로 많이 표기하고 하삼각 행렬은 L로 많이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정의는 뭐냐면 얘도 이제 정사각 행렬인데, 상삼각 행렬은 그러니까 대각 성분 밑으로 다 0이에요. 성분이 이쪽 성분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위쪽 성분도 0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반드시 이제 밑에 성분은 0이고, 그러니까 상삼각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하삼각 행렬은 반대죠. 대각 성분 위로는 무조건 성분 0이고 밑에 쪽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상삼각 행렬이면서 하삼각 행렬이면 어떻게 돼요? 동시에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0이면서 위쪽으로 0이면은 그러니까 대각 성분만 있겠죠. 대각 성분도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거 대각 행렬이 되죠. 상삼각 행렬이면 상삼각 행렬이면서 하삼각 행렬이면 대각 행렬이 된다. 근데 삼각 행렬은 또 뒤에서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냐면 뒤에 가면 또 이런 걸 공부해요. 어떤 행렬이 있으면은 요 행렬을 하삼각 행렬 곱하기 상삼각 행렬식으로 쪼개는 법을 공부해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LU 분해라 그러는데 LU 디컴포지션이래요.
좀 더 나가가지고 이제 LD라고 해가지고 D는 대각행렬인데 이런 식으로도 이제 분해하는 법을 공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A를 뭐라고 하냐면 뭐 이런 행렬이 있다고 해볼까요? 4, 3, 6, 3이라는 행렬이 있으면은 이걸 다음과 같이 이제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요거 하삼각 행렬이고 요거 상삼각 행렬인데 정말 곱해서 나오는지 한번 확인만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4, 이렇게 하면은 3, 이렇게 하면은 6이네요. 이렇게 하면은 2분의 3, 2분의 9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2분의 6이니까 이거 3이네요. 나오죠, 신기하게. 이렇게 하삼각 행렬 곱하기 상삼각 행렬, 이런 식으로 분해하는 걸 엘리어 분해라고 하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뭐 기본 행렬 같은 거 공부하면 나와요, 이런 게. 제일 마지막으로 역행렬, 인버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인 영행렬, 뭐 덧셈에 대한 영원인 마이너스 a 있었죠. 그리고 곱셈에 대한 항등원인 단위행렬, 마지막으로 곱셈에 대한 역원도 있는데 그게 바로 역행렬이에요. 다음을 만족하는 행렬을 말하죠. 곱해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인 단위행렬 나오는 요 녀석이 인버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요 녀석이 제일 중요하고 할 말도 많은데, 그러니까 요 녀석의 성질이나 뭐 제일 중요한 거 계산법,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걸 알아볼 겁니다. 제일 처음 시간에 우리가 가우스 조정 소거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제 이게 역행렬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또 그 가우스 조정 소거법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될 행렬들을 몇 가지 알아봤는데, 뭐 이게 다는 아니고 또 나중에 가면은 뭐 직교 행렬이라든지 뭐 수반 행렬, 또 뭐 복수 행렬까지 가면은 뭐 허미션, 뭐 노멀 매트릭스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게 돼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가서 공부를 하고, 당장 우리가 이제 자주 접하게 될 행렬들은 이 정도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다음에는 이제 요 역행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그냥 마치려다가 예제 문제 겸 해가지고 재밌는 거 몇 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위에서 대칭 행렬 공부했죠. 대칭 행렬이 뭐였냐면 뒤집어서 같은 거면, 그러니까 트랜스포즈랑 자신이 같으면은 대칭 행렬이라고 했는데, 이제 반대칭 행렬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안티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정의는 이제 트랜스포즈를 취했을 때 자기 자신이랑 같은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랑 같은 게 이제 안티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소개할 건 뭐냐면은, 어떤 행렬이 있으면 그 행렬을 이제 시메트릭과 안티시메트릭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두 개 합으로 쓸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보세요.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일단 요 등호가 성립하는지 한번 보면은 이렇게 하면 2분의 1 나오고 이렇게 하면 2분의 1 a 나오죠. 그러니까 2분의 1 a 더하기 2분의 1 a면 그냥 a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2분의 1 a 트랜스포즈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a 트랜스포즈니까 얘네들은 상쇄돼서 영행렬이 되겠죠. 그러니까 좌변도 a, 우변도 a가 돼요. 그러니까 등호는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한 시메트릭이나 안티시메트릭 파트는 뭐냐? 요게 바로 시메트릭 파트고 요게 안티시메트릭 파트예요. 확인을 한번 해보면은 여러분, 요거 트랜스포즈를 한번 취해봐요.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2분의 1의 A 트랜스포즈고, A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는 뭐예요? 그냥 원래대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겠죠. 두 번 뒤집으니까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과 같죠. 그러니까 트랜스포즈 해도 자기 자신이랑 같으니까 얘가 바로 시메트릭 파트예요. 그러니까 대칭 행렬이죠, 이 부분이. 두 번째는 뭐예요? 요 녀석을 트랜스포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이렇게 되는데,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같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 트랜스포즈 했는데 자기 자신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랑 같으니까 여기 이제 안티시메트릭의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반대칭 행렬 파트예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게 대칭 행렬 부분, 요게 반대칭 행렬 부분이다. 이게 어떤 행렬을 대칭 행렬과 반대칭 행렬의 합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래서 A를 1, 2, 3, 4라고 하면은 A의 트랜스포즈를 계산하면은 요거는 1, 3, 2,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2분의 1의 A 더하기 A 트랜스포즈는 뭐냐면 2분의 1에 2개 더하면은 2, 5, 5, 8이고 요거는 1, 2.5, 2.5, 4 이렇게 되겠죠. 얘 시메트릭 맞죠? 얘 시메트릭 매트릭스 맞아요. 두 번째 이제 안티 시메트릭 파트를 계산하면은 얘는 2분의 1에 빼는 거죠. 이번에 빼면은 0, 마이너스 1, 1, 0 얘는 0, 마이너스 0.5, 0.5, 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안티시메트릭 매트릭스의 특징은 뭐냐면 대각선분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0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안티시메트릭의 정의가 뭐였어요? 인덱스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IJ랑 그러니까 트랜스포즈 한 거랑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과 열을 바꿨을 때 행과 열을 바꾸면 이제 JI로 되는데 원래 거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야 돼요?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만큼 차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부호만 차이 나는 행과 열을 바꿨을 때 부호만 차이가 나야 된다고 했는데 대각성분을 조사한다는 것은 이제 I랑 J랑 같은 경우를 보는 거죠. I랑 J랑 같으면은 얘랑 어때요? 같은 거죠. I랑 J랑 같으니까 네모친 양들이 같은데 같은 양이 이제 예를 들어서 A랑 마이너스 A랑 같으면은 A는 뭐예요? 0이죠. 그래서 2A는 0이니까 A는 0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가 0이에요. 그러니까 I랑 J랑 같으면 대각선분이 0이다. 안티시메트릭의 정의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고 그걸 눈으로 이제 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얘네 두 개를 더하면 이제 A가 되는데 정말 A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얘네 두 개 더해볼게요. 얘가 시메트릭 파트, 얘가 안티시메트릭 파트인데 더하면은 1 더하기 0 하면 1, 2.5 더하기 마이너스 0.5 하면은 2, 2.5 더하기 0.5 하면은 3, 4 더하기 0 하면 4. 이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두 번째로 준비한 거는 대각합이에요. 트레이스라고 해요. 말 그대로 이제 대각성분을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스 A는 A의 모든 대각성분을 합한 건데 말 그대로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풀에 치면은 A11, A22 이런 것들을 대각성분을 다 더한 겁니다. 뭐 A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대각성분 이렇게 있고 여기는 뭐가 있을 건데 뭐 별로 관심 없어요. 얘네들을 다 합한 거예요. 대각성분을. 여기 트레이스인데 트레이스는 이제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행렬 AB의 곱의 트레이스랑 BA의 트레이스가 같아요. 그러니까 대각합은 행렬의 곱의 순서에 영향이 없다 이런 말이죠. 뭐 이것도 간단히 보여볼까요? 트레이스 A, B는 정의가 어떻게 돼요? A, B의 대각성분을 다 합한 건데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뭐 앞에 I에 대한 시그마가 있는데 합이 있는데 제가 생략할게요. 선배님 컨벤션 해가지고 반복되는 인덱스에 대해서는 앞에 생략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럼 행렬의 곱의 정의에 의하면 이렇게 풀어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앞에 K에 대한 합도 있어요. I에 대한 합도 있지만 자, 그 마찬가지로 얘네들의 이렇게 순서를 바꿨으면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인덱스 노테이션으로 하면은 얘네들은 스칼라니까 이게 바꿀 수 있죠. 곱의 순서를 이게 I죠. 역시 행렬의 곱의 정의를 띄고 있으니까 얘는 PA에 KK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얘는 뭐예요? 트레이스의 정의잖아요. 얘가 뭐예요? 트레이스 PA예요. 얘가. 그러면 얘랑 같네요. 그러니까 트레이스는 곱의 순서에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도 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A 트랜스포즈의 트레이스는 A 트랜스포즈 A의 트레이스. 곱하는 순서 상관없으니까 1로부터 요걸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 또 신기하게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대요, 여러분. A의 모든 원소의 제곱의 합이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A가 이렇게 있겠죠. 뭐 A가
뭐 A11, A12 땡땡땡 뭐 땡땡땡 쭉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어떻게 여러분 제곱해서 더한 거랑 같대요. 신기하게. 요거를 한번 보여봅시다. 일단 한번 그 되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A를 뭐라고 할까요? A를 아까처럼 1, 2, 3, 4. 그러면 A 트랜스포즈는 뭡니까? 1, 3, 2, 4. 그러면 A 트랜스포즈는 뭘까요? 이것도 계산해 보면은 이건 곱셈이네요. 좀 귀찮은데. 그러면은 해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1, 4니까 5. 이렇게 하면은 3, 8이니까 11. 이렇게 하면은 3, 8이니까 11. 이렇게 하면은 9, 16이니까 25네요. 요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대각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각합하면 트레이스 A 트랜스포즈는 30이죠. 오케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A 트랜스포즈 A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또 증명은 하실지만은 그냥 확인만 해보면은 1, 3, 2, 4, 1, 2, 3, 4, 9 이것도 계산을 하면 이렇게 하면은 1, 9니까 10 2, 10이니까 14 이렇게 하면 2, 10이니까 14 이렇게 하면은 4, 16이니까 20 다시 트레이스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30이죠. 똑같죠, 그죠? 위에서 증명을 했죠, 요거. 얘랑 무슨 행렬이에요, 여러분? 그 시메트릭 매트릭스인지 알겠죠? 얘 대칭 행렬이죠. 얘도 대칭 행렬. 왜냐면 A 트랜스포즈 하면은 우리가 이거 트랜스포즈 곱한 행렬의 곱에 대해서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뒤집어서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A고 이 녀석의 트랜스포즈를 하면 A 트랜스포즈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같죠. 그러니까 트랜스포즈에도 같으니까 대칭 행렬이요. 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정말 해볼게요. 이 녀석의 모든 성분들 제곱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을 하는 건데 이게 뭡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이죠. 이게 20이고 10이니까 30이네요. 같죠? 신기하죠? 요걸 한번 보여볼 건데 어떻게 보이냐면 간단해요. 뭐 이것도 뭐 인덱스 노테이션을 쓰면 되는데 요걸 한번 계산해봐요, 여러분. 이게 뭐였어요? 정리하면 A 트랜스포즈를 대각성분을 다 더하는 거죠. 트레이스가 대각합이니까 역시 앞에 I에 대한 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행렬의 곱이니까 곱의 정의를 한번 이용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행렬의 곱에 의하면 이렇게 돼요. 역시 K에 대한 합이 앞에 생략되어 있고 요거를 이제 트랜스포즈를 그냥 원래대로 바꿔봐요. A 트랜스포즈를 A로 바꿔버리면은 우리가 행과 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그러니까 KI가 아니고 IK의 순으로 쓰면 되죠. 그럼 이건 뭡니까? IK를 제곱한 건데 여기는 앞에 뭐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제곱으로 쓰면은 그 뭐냐 반복되는 인덱스가 안 보이니까 시그마를 이번에 넣어줍시다. I랑 K에 대해서 합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일단 먼저 K에 대해서 합을 해볼까요? K에 대해서 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K에 대해서 합을 하면은 I에 대한 합만 남을 거고 K에 대해서 합을 하면 K에다가 이제 1 넣고 2 넣고 땡땡을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K에다가 1 넣으면은 요거고 2 넣으면은 요거고 땡땡땡 이제 마지막 뭐 n by n 행렬이라고 하면은 n을 넣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 i에 대한 합도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죠. i도 이제 1부터 n까지 넣으면은 i에다가 1 넣읍시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1을 넣으면 이렇게 되고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2를 넣으면은 2를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땡땡땡 마지막 n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뭐 쭉쭉 가가지고 a n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게 뭐예요? 요게 다름이 아니고 이제 행렬 A의 모든 성분들을 제곱해서 다 더한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도 한번 제가 좀 그래도 재밌는 걸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제 역행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